가주의 연일 폭염이 이어져 전력 수급이 달리면서 케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가주민에게 앞으로 사흘 동안에 걸쳐 강제 순환 단전이 단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LA 북쪽 레이크 휴즈에서 발생한 레이크 산불로 18,526에이커가 타고 진화율은 현재 31%입니다. 바바라 페로 보건국장은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한층 수그러들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 독감 유행과 맞물리면 의료체계 과부하로 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수업은 전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LA 카운티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자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매달 수백 달러씩 그로서리 지출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특별 실업수당이 주당 300달러로 낮춰진 가운데 8월 1일부터 소급해 지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나흘간 전당대회에 돌입한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우체국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재정 부양책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됐지만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기지만 낮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5도, 밤 최저 기온 7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입니다. 이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의 연일 폭염이 이어져 전력 수급이 달리면서 케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가주민에게 앞으로 사흘 동안에 걸쳐 강제 순환 단전이 단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17일 남가주에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사흘 동안에 걸쳐 가주에서 강제순환 단전이 단행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제순환 단전은 빠르면 오늘 오후에 시작돼 330만 가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중이지만 전력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주민들에게 오는 수요일까지는 강제순환 단전 조처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가주 정부는 가주민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전력 공급량보다 4,400메가와트가 부족합니다. LA 수도 전력국 고객들의 경우에는 그러나 주정부의 강제순환 단전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가주 전력국 시스템과 독립돼 자체 내 전력시설과 트랜스미션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어 무더위 동안에도 소비자들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17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그러나 비축된 전력을 이번 무더위 동안 가주 전력국 시스템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LA 수도 전력국 산하 고객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절전을 당부했습니다. 가주 전역에 걸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절전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가주 곳곳에서 예고도 없이 강제순환 단전이 이루어진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단전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또 이번 한 주 동안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비상전력 사용 조처에 서명했습니다. 비상전력 사용은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에 전력 수급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전기회사가 백업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입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이 이번 무더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쿨링센터의 리스트는 lacounty.gov/heat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 내 비즈니스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규정 준수 노력으로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한층 수그러들었습니다. 미구엘 사니타오 가주 하원 의원이 신분에 상관없이 그로서리 샤핑 보조 프로그램 이멀전시 푸드 제공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로컬 소식 임준현 기자가 전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17일 브리핑에서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주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모니터링 대상에서 해제되는 데 필요한 6개 조건 중 5개를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주정부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카테고리는 신규 환자 수치입니다. 현재 LA 카운티는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295명인데 주정부 기준을 맞추려면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카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율, 테스트 수용력, 중환자실 병상과 인공호흡기 공급 면에서는 주정부의 기준에 부합됩니다. LA 카운티가 6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즈니스 재개가 허용되는 업종이 늘어나고 학교 대면 수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비즈니스 업체들이 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LA 카운티 내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지게 수그러들고 있다면서 파티와 대규모 모임, 실내 교회 예배 등으로 회복세가 반전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가주 내 58개 카운티에서 42개 카운티가 주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모니터링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는 18일부터 주정부 모니터링 대상에서 삭제됩니다. 미국의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가주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신분에 상관없이 6개월간 이머전시 푸드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 AB 826을 상정했습니다. 산티아고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람들이 단지 우유와 계란을 받기 위해 밤늦게까지 줄 서 있는 광경을 보았다라고 전한 뒤 누구나 신분에 관계없이 굶주리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AB 826 법안을 상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B 826 법안은 매달 한 가구당 최소 3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그로소리 샤핑을 위한 현금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가주 푸드뱅크 협회의 지지를 받은 AB 826 법안은 가주 의회 표결에서 결정되는데 산티아고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단체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LA 카운티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자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수혜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렌트를 지불하기 어려운 중저소득 세입 가구들로 지역 중간소득의 30% 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최대 $10,000까지, 중간소득의 50% 해당 가구는 최대 $7,500까지 받게 됩니다. 중간소득의 30%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3,700 이하이며 2인 가구 $27,050 이하, 3인 가구 $34,50 이하, 4인 가구 $33,800 이하입니다. 중간소득 50%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39,450 이하, 2인 가구 $45,050 이하, 3인 가구 $57,000 이하, 4인 가구 $56,300 이하입니다. 이 지원 대상은 직장 폐쇄 또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 데이케어나 학교 등의 폐쇄로 자녀 양육 비용이 증가했거나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의료비 증가, 3월 13일 이후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단 자체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LA 주민은 그리고 섹션 A 보조를 받고 있는 세입자들은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며 접수 문의는 전화 211로 하거나 웹사이트 211LA.org/LA-County/렌트-릴리프로 하면 됩니다. LA 북쪽 레이크휴즈에서 발생한 레이크 산불로 오늘 오전 현재 18,526에이커가 타고 진화율은 31%입니다. 산불로 건물 12채가 타고 21채 별채가 전소됐습니다. 산불로 인해 인근 4,500가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00여 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형이 험한 데다 지난 주말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져 오늘은 수온주가 100도를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천둥, 번개, 강풍 등 기상악화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로 현재 3포인트 로드 구간 138번 하이웨이부터 파인캐년 로드까지 구간, 올드리치 라우트 로드 선상 138번 하이웨이에서부터 파인캐년 로드까지, 또 레이크휴즈 로드 선상 리치 라우트 로드에서부터 파인캐년 로드까지 구간, 드라이걸치 로드 선상 샌프란시스코토 캐년 도로에서부터 레이크휴즈 로드까지 구간의 통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레이크피루 부근에 오늘 산불이 발생해 400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산불은 오늘 낮 2시 10분경 홀서 캐년 로드 에리어 지역에서 차량에 붙은 화재가 인근 잡초로 번지면서 시작됐고 현재 센토 펠리시아 로드에 있는 건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산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순식간에 400에이커가 소실됐으며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레이크피로 북쪽과 126번 하이웨이 남쪽, LA 카운티 경계선 동쪽, 피루 캐년 로드 서쪽 디드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특별 실업수당이 주당 $300로 낮춰진 가운데 이 액수는 8월 1일부터 소급해 지급될 전망입니다. 포천은 연방특별 실업수당 행정명령 시행 계획과 관련해 100억 간이 지급 시점을 8월 1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에서 받는 실업수당의 액수가 주당 $100 미만인 근로자나 부분 실직자들의 경우 연방 $300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정부에서 받고 있는 실업수당 액수가 주당 $100가 안 되는 수령자들의 경우 연방에 추가 $300를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오늘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수업은 전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교사 트레이닝이 진행되고 내일과 수요일은 학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실제 수업은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수업 보강을 위해 튜더링을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1:1 튜더링도 제공합니다. LA 통합교육부의 튜더링 서비스는 LA 카운티 내 대학 졸업생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 유치원부터 8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튜더링을 제공합니다. 공적보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정책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공적보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 제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뉴욕과 코네티컷, 버몬트 등 3개 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와 지역에 효력을 갖게 돼 이들 3개 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현금과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과 비자 취득이 어려워집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공공의료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오는 9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제37회 코로나19 기금 모금 온라인 갈라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호프 버추얼 갈라를 주제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입니다. 줌 웨비나로 라이브 진행되는 갈라에서는 코미디언 PK가 진행을 맡고 미주에서 활동하는 뮤지션과 배우, 코미디언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시청자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부하기를 클릭하거나 메시지를 발송하는 형식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생존자나 위탁가정, 싱글맘의 주거비 지원과 필수품 구입 비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행사 참관 등록은 kfamlahope.givesmart.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 주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LA시가 일부 주차 위반 차량들에 대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 기간이 9월 말까지로 다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LA시 전역에서 거리 청소 시간대 불법 주차, 출퇴근 시간대 주차 제한 지역 주차, 버려진 차량, 등록 미갱신 차량, 오버나잇 주차 등에 대해서만 티켓 발부가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도로변 적색구역 주차 금지, 미터기 주차 위반 등은 여전히 티켓 발부 대상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최고의 보상금을 약속하는 교통사고 전문 이한삼 변호사, 메디케어 HMO 환자분들을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종합검진해드립니다. 시니어분들을 위한 차민형 내과, 한국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17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질환이 미국에서 사망 원인 3위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17만 27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542만 1,8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코로나19는 이제 미국에서 세 번째 사망 원인이라며 사고나 부상, 폐질환, 당뇨, 알츠하이머 등 많은 다른 원인을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CDC의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심장병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65만 5,381명, 59만 9,274명으로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CNN에 따르면 최근 3주간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명을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실시되는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충분히 많이 식별해 격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NN은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주 미 전역에서 수행된 하루 평균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7월 말과 견조 6만 8천 건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빨라 벌써 사망자가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반기 독감 유행과 맞물리면 의료체계 과부하로 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은 코로나19 사망자가 10월 1일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지 시각 16일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상보다 6주가량 빠른 속도입니다. 누적 확진자도 이미 550만 명을 넘어서 600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It is with great sadness that we must recognize that Nevada has reached the 1,000 death toll for COVID-19. The grief felt by Nevadans for these individuals, these families, these friends is enormous. 보건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로 가면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독감 유행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여 명, 입원 환자도 80만 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로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독감 환자까지 속출하면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I said it was going to be more difficult and potentially complicated because we'll have flu and coronavirus circulating at the same time. 때문에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이어서 독감 백신까지 쓸어담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올 가을 겨울에 투여할 독감 백신은 2억 회 분량,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유럽연합도 동시 유행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회원국에 독감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러시아가 사실상 최종 임상시험을 진행한 뒤에 민간에 유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제기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연구소를 이끄는 긴즈부르크 소장이 집단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종 임상시험 단계인 3상시험인 셈입니다. 모스크바 일대에 거주하는 2, 3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긴즈부르크 소장은 3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접종한 직후 민간에 유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생산부터 시판까지 3, 4주간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백신 1차분을 생산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수량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백신을 공식 등록한 데 대해 비판과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I hope that the Russians have actually definitively proven that the vaccine is safe and effective. I seriously doubt that they've done that. 1상과 2상 시험 결과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불과 30여 명을 상대로 이루어져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집단 예방접종이라고 부르는 임상 최종 단계에서 효험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 부통령 후보 공식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시작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진영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의 대표도시 밀워키를 포함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바이든의 정치적 근거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 이렇게 4곳에서 열립니다. 첫날 연설자는 미셸 오바마, 우오모 주지사, 그리고 4년 전 힐러리 후보에 이어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과 경합했던 샌더스 상원의원 등입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번엔 절대 트럼프에게 질 수 없다며 당내 화합과 단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Donald Trump must be defeated. Biden must be elected.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에게 앞서곤 있지만 민주당에겐 방심과 분열이 더 큰 적이란 경계심도 여전합니다. My focus is going to be about the fact that we need to cross the river of our divides and get to a higher plane.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미네소타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진영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특히 최근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 상원 의원을 깎아내리면서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After the riots in Minneapolis, Kamala Harris, you know, she's the one who finished so badly that she was embarrassed. She ran out of town.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우체국장인 드조이를 통해 우체국 예산 삭감과 우편 분류기 감축으로 고의로 우편 투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선 아예 우체통까지 철거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관련 청문회를 예고하는 등 대선을 앞둔 미 정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민주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격전지를 잇따라 찾으면서 집중 견제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였습니다. 통상 남의 집 축제 때는 주목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존중하는 것이 미 정가의 전통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난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 분량을 바이든 전 부통령 공격에 썼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47년간의 정치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급진 좌파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도 공격의 소재로 동원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철광석이 많이 나는 미네소타주 일대의 광산업지대가 영원히 폐쇄될 것이라며 현지 민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위스콘신주 오시코시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위스콘신주에서 1%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오시코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같은 주 미러키와 74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미러키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태여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주를 찾아 노골적 견제구를 날리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은 단합할 수 없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지난번에 꺾은 사람들이며 그들은 단합할 수 없다, 단합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표하는 민주당 내 중도 성향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 차이를 부각하면서 전당대회라는 대형 이벤트에 돌입한 민주당을 견제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특히 경합주를 줄줄이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대 당의 전당대회 중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전통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나라에 가짜 언론이 있어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민주당은 17일부터 나흘간 전당대회를 열고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해리스 상원의원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확정합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나흘간 전당대회에 돌입한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흑인 여성 중 최초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한 데 이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위스콘신주를 찾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서서 이 지지율 확보를 위한 양측의 싸움이 점점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치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 3일에서 15일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단위로 바이든 전 부통령은 50.2%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7.7%포인트 차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초 격차가 6.4포인트까지 줄어들기도 했지만 최근 분석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7%대 우위를 보인 것입니다. 바이든은 6개 경합주 중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5개 주에서 앞서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선 0.6%포인트 뒤지는 것을 취합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6개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서도 전국 단위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51%로 트럼프 대통령을 9%포인트 앞섰습니다.
미국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우체국 USPS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뉴욕의 정치인 등 다수의 개인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USPS, 뉴욕 우체국장을 상대로 우편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루이스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이 USPS가 우편 투표를 제대로 배송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11월 대선 전까지 USPS에 적절한 재정 지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주 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민주당 후보인 몬데어 존스 변호사, 알레산드라 비아지 뉴욕주 상원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속에 치러지면서 여느 때보다 우편 투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편물 배송이 지연돼 우편 투표에 차질이 빚어지면 선거 결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레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장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쿠시너 보좌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팬데믹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팬데믹을 정치화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민주당을 가리켜 바이러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고 비난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쿠시너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알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책임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이것은 세계적 대유행이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것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21개국 38개 화웨이 계열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 대상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는 모두 152개로 늘어났는데요. 이들 회사들이 미국 기반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제재의 핵심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는 38곳입니다. 화웨이 클라우드 베이징, 화웨이 오픈랩 방콕 등 전 세계 21개국에 있는 계열사가 포함됐습니다. 화웨이의 조립시설 4곳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제재 대상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는 152개로 늘었습니다. 추가 제재에선 지난 5월 발표한 화웨이 제재안을 더 촘촘하게 다듬었습니다. 이전에는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를 주문받아 공급하는 것만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주문 제작은 물론 기존 반도체를 판매할 때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기업들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화웨이 계열사들에게 수출할 길이 막힌 것입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화웨이와 계열사들이 3자를 통해 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이번 조치는 미 법규를 우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제재는 지난 주말 예정됐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 평가 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1단계 무역합의 이행과 중국 기업 제재 문제를 연동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我们敦促美方立即纠正错误，停止污蔑抹黑中国，停止无理打压别国企业。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에도 미 정부는 대중 압박 강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화웨이 틱톡에 이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북동부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 가스 개발의 문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보존 정책을 뒤집고 현존하는 미국 최대 야생보호구역에서 석유 시출을 허용한 셈이어서 의회와 법정에서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내무부가 관련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구역 내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한 공유지 경매 준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낙찰받은 기업들은 해당 구역 내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석유, 가스를 생산하려면 추가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생산 시기까지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최고의 보상금을 약속하는 교통사고 전문 이한삼 변호사, 메디케어 HMO 환자분들을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종합검진해드립니다. 시니어분들을 위한 차민영 내과, 한국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오늘 미국 재정부양책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했지만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6.11포인트, 0.31% 하락한 27,844.9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9.14포인트, 0.27% 상승한 3,381.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0.42포인트, 1%가 오른 11,129.7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중 무역 문제 관련 소식과 주요 경제 지표, 미국 부양책 협상 등을 주시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2.5% 뛴 1998.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금액 달러 기준으로 지난 4월 22일 이후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지난주 주간 가격으로는 10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기록한 금값이 다시 온스당 2,000달러에 육박한 것은 미국 국채 수익률과 달러와 약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 가치 회복에 따라 금에 쏠렸던 투자 수요가 다른 안전 자산으로 분산됐던 것이 금값을 끌어내린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0.676%로 전 거래일에 0.708%에서 눈에 띄게 떨어졌고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0.1% 하락했습니다. 특히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가 지난 2분기에 세계 2위 금광업체 베리골드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도 골드러시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이 지난달 감산 약속 이행 보도가 나온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1% 오른 42.89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A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2% 상승한 45.3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글로벌 판매 담당 임원이 시카고 자택 인근에서 실종돼 열흘 이상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오늘 시카고 언론 등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의 선임 부사장인 제이크 세폴리아는 지난 6일 저녁 시카고 오헤오 국제공항 인근 엘름허스트에 있는 자택을 나선 뒤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이틀 후인 8일 뒤늦게 실종성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시카고 서남부 교외 도시인 르몬트의 워터폴 글렌 숲 보존지구 입구에서 세폴리아 부사장의 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및 수색견을 대동하고 약 3km에 달하는 숲 보존지구 내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오늘 밤과 한 주간 날씨입니다. 남가주에 찾아온 폭염 기세가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70도를 웃돌아 열대야 현상까지 보이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LA 지역 오늘보다 낮 기온 6, 7도가량 더 올라 이번 주 중 가장 덥겠습니다. 한편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이번 주 20일 목요일 밤 9시까지 연장된 상태이며 엔텔롭, 산타클라리타, 샌퍼난도 밸리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보다 격상된 폭염경보가 오는 19일 수요일 밤 9시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국립기상대는 필수적인 야외 활동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에 할 것과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5도, 밤 최저 기온 73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101도, 7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108도, 밤 최저 73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81도, 밤 최저 70도입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한국은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4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한국 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 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